안녕하세요. 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캐시 우드가 이끄는 아크 인베스트먼트,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특히 지난 월요일에요. 주요하게 사고판 내역들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그들의 전략, 또 시장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았다 이걸 넘어서 그 결정 안에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지 그걸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맞아요. 아크의 거래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 기술 혁신의 반향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미래 가치, 여기에 대한 아크만의 해석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뭐 개별 기업 뉴스에 반응했다기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또 이게 시장 전체에는 어떤 신호를 주는지 이걸 같이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도어대시에 대한 대규모 투자예요. 아, 도어대시. 네, 그 아크의 ARKQ, 이게 자율기술 및 로봇공학 ETF죠. 그리고 ARKX, 우주탐사 ETF, 이 두 펀드를 통해서 총 25,581주를 매수했습니다. 꽤 많네요. 네, 월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니까 대략 한 720만 달러, 오, 상당한 규모입니다. 네, 크죠? 이날 또 주가도 3.88% 오르면서 마감했고요. 상당히 공격적인 베팅인데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이게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게 있는데요. 도어대시가 최근에 그 광고 기술 회사 크리테오라고 있거든요. 아크리티오. 네, 크리테오 리테일 여기랑 단연간의 파트너십을 맺었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광고 수익 늘리려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리테일 미디어라는 아주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이 있거든요. 리테일 미디어. 네, 이 시장을 좀 본격적으로 공략하겠다 이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합니다. 리테일 미디어라면 그러니까 플랫폼 자체가 광고 매체가 된다. 뭐 이런 건가요? 정확합니다. 쉽게 말해서 도어대시 같은 플랫폼이 자기들이 가진 고객 데이터 있잖아요. 이걸 활용해서 직접 광고 상품을 파는 거죠. 아하. 그럼 단순 배달 앱을 넘어서 이제 미디어 기업으로까지 확장하겠다. 뭐 이런 시도처럼 들리네요. 그렇죠. 근데 그 시장이 이미 경쟁이 꽤 치열하지 않나요? 아크는 도어대시 어떤 점을 보고 이렇게 큰 돈을 넣었을까요? 경쟁 우위가 있다고 본 걸까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아마 아크는 그 도어대시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지역 기반의 판매자 네트워크, 그리고 고객들의 구매 데이터, 이게 단순 광고 노출 이상으로 활용될 잠재력이 아주 크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데이터의 힘. 네. 크리테어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그냥 광고 지면만 늘리는 게 아니라 구매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 아주 정교한 타겟팅 광고, 이걸 구현하려는 걸로 보여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음식 배달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식료품, 편의점 이렇게 막 확장하고 있잖아요, 도어대시가. 네네. 이 리테일 미디어가 앞으로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투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순 파트너십 발표, 그 이상인 거죠. 플랫폼의 어떤 근본적인 수익 모델 확장에 베팅하는 겁니다. 플랫폼의 진화 가능성, 거기에 주목한 투자다. 흥미롭네요. 자, 다음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이죠. 알리바바입니다. 네, 알리바바. ARK 이 이노베이션 ETF를 통해서 4,449주, 금액으로는 약 83만 달러 규모로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뭐 한 번 산 게 아니죠? 맞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인데요. 아크가 지난주 내내 정말 꾸준히 알리바바 주식을 사들였어요. 아, 계속요? 네. 목요일에 한 274만 달러, 수요일에는 550만 달러, 화요일에도 410만 달러. 이렇게 월요일까지 합치면 지난 한 주에만 거의 뭐 1,3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셈입니다. 와, 일관성이 있네요. 그렇죠. 아주 일관된 매수 흐름이죠. 알리바바 주가가 근데 올해 들어서 120% 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그걸 생각하면 이런 꾸준한 매수는 정말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AI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 중국 정부 규제 리스크, 이거는 여전히 좀 불안 요인 아닌가요? 아크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괜찮다고 보는 건지. 바로 그 점이 아크의 베팅 포인트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규제 리스크는 있습니다. 그건 뭐 부정할 수 없죠. 네. 하지만 아크는 알리바바가 가진 그 클라우드 인프라, 그리고 AI 기술력, 이게 중국 내에서는 물론이고 잠재적으로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경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여기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아, 기술력 자체에. 네, 특히 AI 모델 개발하고
이걸 상용화하는 속도, 여기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 주가 수준이 그 규제 리스크를 감안하더라도 AI 성장 잠재력에 비하면 여전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 수도 있고요. 역발성 투자 같은 거군요. 그렇죠. 일종의 역발상적 투자일 수 있습니다. 리스크는 알지만 기술적인 펀더멘털에 더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죠. 규제라는 안개를 넘어서 기술의 본질적 가치를 본다. 아크다운 관점이네요. 자, 이번에는 좀 판 쪽으로 가보죠. 매도 소식입니다. 브레라 홀딩스. 아, 브레라. 예. 이 주식을 ARKK ETF에서 54,400주 매도했습니다. 이날 주가가 거의 12% 가까이 하락했는데 매도 규모는 약 12만 달러 정도 됩니다.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 변동성이 정말 엄청났잖아요. 네, 맞아요. 브레라 홀딩스는 그 솔라나 트레저리 전략이라고 해서 회사 자금 일부를 솔라나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용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했었죠.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 정말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어요. 발표 직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225%나 치솟았으니까요. 와, 225%요? 네. 그런데 그 후로는 급등분을 상당 부분 다시 반납하면서 좀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아크가 불과 지난달에요. 이 회사 주식을 무려 1억 6천만 달러어치 넘게 대량 매수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때 엄청 샀었죠. 한 달 만에 입장이 확 바뀐 셈인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단순 차익 실현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그 짧은 기간 동안의 입장 변화가 참 많은 걸 시사하는데요.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째는 말씀하신 대로 단기 급등을 이용해서 그냥 빨리 차익을 실현한 걸 수 있습니다. 아주 빠르게. 네. 둘째는 예상했던 것보다 주가 변동성이 너무 크거나 아니면 그 솔라나 전략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재평가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 다시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셋째는 그냥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위험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기로 결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도 한 110만 달러어치를 팔았거든요. 이걸 보면 최근 들어서는 계속 비중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극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혁신기술 기업 투자에 아주 높은 변동성,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얼마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지 이걸 보여주는 사례 같기도 하고요. 정말 숨가쁘네요. 혁신에 대한 기대랑 현실적인 위험 관리 사이에서 줄타기라 하는 느낌입니다. 자, 다음 매도 소식은 우주 발사체 기업이죠. 로켓랩입니다. 네, 로켓랩. IRQ와 IRX, 이 두 ETF에서 총 86,326주, 약 500만 달러 규모를 매도했어요. 근데 이날 로켓랩 주가는 4% 넘게 상승했거든요. 맞아요. 올랐죠. 심지어 호재성 뉴스도 있었는데 왜 주가가 오르는데 팔았을까요? 좀 이상한데요? 네, 그 점이 좀 의문을 갖게 하죠. 로켓랩 같은 경우는 그 일본 위성 데이터 회사 신스펙티브라고 있는데 여기랑 10번 발사를 추가하는 계약을 발표했어요. 아, 추가 계약? 네, 그래서 총 21번 발사 계약으로 늘어난 건데 이게 소형 위성 발사 시장에서 로켓랩의 경쟁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는 꽤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렇죠. 좋은 뉴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했다는 건 아마도 개별 기업의 호재보다는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전체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포트폴리오 전체의 균형이라면 예를 들어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켓랩 주가가 최근에 오르면서 포트폴리오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너무 커졌을 수 있어요. 아, 너무 한쪽에 쏠리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매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또는 이 판돈으로 다른 곳, 어쩌면 지금 시점에서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하는 어떤 새로운 기회에 투자하기 위해서 현금화했을 수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특정 기업의 전망이 아무리 밝다고 해도 전체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봤을 때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매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그러니까 기업 자체 사업 전망 외에도 이런 전략적인 자산 배분 결정이 항상 작용한다고 봐야 해요. 그렇군요. 이게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포트폴리오라는 큰 틀 안에서 최적화를 해나가는 과정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자, 그럼 월요일에 있었던 다른 주목할 만한 거래들도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매수 쪽에서는요. 남미의 전자상거래 강자죠. 메르카도 리브레. 메르카도 리브레. 네, 이 주식을 ARKF, 핀테크 혁신 ETF를 통해서 1,740주 매수했고요. 그리고 방산 및 기술 기업인 L3 해리스 테크놀로지스, 이 주식도
ARK와 ARKK를 통해서 합쳐서 거의 2만 주 가까이 매수했습니다. 네. 네토도 립을 해요. 내주분에 꾸준히 성장하는 남미 전자상거래 시장, 또 핀테크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L3 해리스 투자는 요즘 지정학적 긴장도 그렇고 기술 발전에 따라서 방산이나 항공우주 분야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에 대한 베팅,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반면에 바이오테크 분야에서는 좀 엇갈린 모습이었어요. ARKG, 유전체 혁신 ETF인데요. 이걸 통해서 아타이 라이프 사이언스 주식을 25만 주 이상 대량 매수를 했는데 어댑티브 바이오테크놀로지스 주식은 18만 주 이상 매도했습니다. 네, 이게 바이오테크 섹터 안에서도 상당히 선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로 보입니다. 아타이 라이프 사이언스는 주로 정신건강 치료 분야에서 혁신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고요. 네. 어댑티브 바이오테크놀로지스는 면역 시스템 분석 기술을 가진 회사죠. 아마도 지금 시점에서 아크가 봤을 때 더 높은 성장 잠재력이나 어떤 기술적인 돌파 가능성을 보는 쪽으로 자금을 좀 재분배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아, 선택과 집중 같은 거군요. 그렇죠. 특정 질병 영역이나 아니면 기술 플랫폼에 대한 선호도가 좀 변화했을 수도 있고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특정 테마들, 예를 들어 AI, 리테일 미디어, 우주, 바이오 같은 이런 분야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가면서도 시장 상황이나 개별 기업의 어떤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 이런 게 변하면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네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거래들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단순히 그냥 유망해 보이는 기술주를 막 사모으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죠. 거수적인 기술 혁신 주기라든지 또 시장 변동성이라는 파도를 타면서 끊임없이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도어대시나 알리바바처럼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에 베팅하는 동시에 또 브레라 홀딩스처럼 단기 변동성이 너무 커진 자산은 비중을 조절하고 로켓랩처럼 좋은 기업이라도 전체 균형을 위해서 일부 매도하는 등 굉장히 능동적인 관리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아크의 움직임을 통해서 여러 기술 트렌드와 투자 전략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AI와 리테일 미디어의 만남이라든지 변동성 높은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같은 생각해볼 지점들이 참 많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아크의 이런 행보 속에서 여러분이 발견하신 미래 기술의 핵심 동력은 무엇인가요? 또 이렇게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환경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장을 더 깊게 이해하고 또 여러분 자신만의 통찰력을 키워나가시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